생애계획과 재정계획, 금융상품과 금융세제, 투자에 관한 기초 2부. 제1강 라이프 파이낸셜 플랜 생애재정계획, 제2강 재정지원정책과 금융상품, 제3강 급여와 세금제도, 제4강 금융상품, 제5강 채권으로 연금 만들기, investment.liveclass.com. 행복한 금융투자 강사 류상혁. 제4강 금융상품. 금융상품을 알기 쉽게 취급 금융기관에 따라서 설명한다. 각 금융상품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재정지원 정책은 금융상품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보통 이것은 중산층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이다. 금융상품 중에서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이자소득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이다. 유동성, 안전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금융상품부터 선택하면 된다.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은행 등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가입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15.4%를 원천징수한다. 비과세 금융상품. 1. 비과세 종합저축. 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로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 상이자 등이다. 연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된다. EYSA.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비과세 상품이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된다. 초과분은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에서 19세 미만이다. 연간 2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된다. 3.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로 적용된다. 금액 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다. 비과세 조건, 적립식일 경우 연간 월납입 금액이 150만 원, 연으로 1,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납입기간은 5년 이상 가져가야 하며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도 가능하며 1억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조합 출자금.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에서 제공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이 비과세로 적용된다. 총 1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5. 장병내일 준비적금. 은행,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이자소득이 비과세로 적용된다. 연간 48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의무복무 제대할 때 정부가 1:1 매칭 지원금을 지원한다. 세금우대, 분리과세. 세금우대는 제2금융권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납부하고 얻은 이자에 대해 일반 과세보다 세금을 낮게 적용하는 저축상품을 말한다.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하여 총 15.4%의 세금을 떼는 부분을 경감한다. 세금우대저축은 일정한 저축 규모 내에서만 가능하며 세금우대 한도는 개인별로 적용된다. 만 20세 이상 개인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총 한도는 3천만 원까지이다. 은행, 예금, 적금, 예금자 보호. 은행은 현금과 유가증권, 현금과 유사한 현물을 보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예금과 대출을 통해서 시중의 신용, 통화량을 공급한다. 예금자 보호는 은행마다 1인당 5천만 원을 한도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적금 가입자의 원금과 이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예금, 적금. 예금과 적금은 일반적인 저축상품으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보통 예금, 언제든지 현금 인출이 가능한 예금 상품이다. 파킹통장. 이 금융상품은 높은 금리와 예금자 보호를 제공하며 일반적인 수시입출금 통장보다 이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기예금,
기한이 정해진 예금으로 일시금을 납입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정기적금,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납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이자율을 높게 주거나 세금 우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펀드 신탁, 펀드와 신탁은 투자 상품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다. 대출,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다른 금융기관과 차이가 큰 대표적인 역할이고 비교적 이금융권에 비해 이자율이 낮다. 외환, 외화환전, 외화입출금, 외화예금. 외환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체국, 부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 적금, 정기예금은 정부의 지급 보증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우체국에서는 보험과 유사한 상품도 취급한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일반은행이다. 농협은행과 농협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다른 기관이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 지위를 가지게 되면 출자금에 대해 1인당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는 2천만 원이다. 다만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회사의 자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의 예금 적금은 중앙회의 예금자 보호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상호금융의 세금 우대 저축, 저율과세는 1인당 3천만 원을 한도로 이자 소득에 대해 농특세 1.4%만 부과하고 2026년까지 5% 분리과세, 2027년 이후 9% 분리과세가 예정되어 있다.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특수채, 특수채 통장.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며 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중금채를 활용한 통장은 기업 및 개인사업자, 개인에게 한도 적용 없이 비과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 있다. 산업금융채권, 상금채, 중소기업금융채권, 중금채는 특수채로 분류하고 보통 시중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나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가진 것으로 보통 취급한다. 정부가 보증을 할 수 있게 법령이 되어 있고 부도시 경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주식. 회사의 자산은 채권자의 몫과 주주의 몫으로 나눠진다. 채권자는 계약에 따라 제한된 권리만 가지고 회사는 평가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브랜드, 거래처와 소비자와의 관계, 기술, 경험 등의 무형의 자산이 있고 이는 장부가와 다르다. 그러므로 보통 주주의 재산적 몫과 그 외의 권리는 자산에서 채권자의 몫을 차감한 것으로 본다. 상장회사는 주권을 거래하기 용이하므로 유동성이 수시 입출금식 예금과 단기 정기예금, 단기 채권을 제외하고 좋은 편이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주식의 장기간 평균적인 수익성은 연간 7% 정도이다. 예금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이다. 증권사는 위탁계좌의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전산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위탁자의 주식은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된다. 채권. 채권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도보다 높은 신용도를 가진 채권 발행 주체가 발행하고 보통 기업은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발행을 한다. 장기간의 대부 계약이므로 높은 신용도가 요구된다. 채권은 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기업, 은행, 금융회사, 대기업이 주로 발행한다. 채권은 예금과는 달리 일반적으로는 만기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가 된다. 만기 금액이 채권 권면가이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은 만기 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의 1년 수익률로 표시된다. 보통 은행은 예금자의 예금을 받아서 대출 또는 채권과 주식을 매수해서 운용하고 자기들의 마진을 남기고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예금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채권의 수익률은 예적금의 수익률보다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생명과 관련된 위험을 보호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은 만기 환급금의 유무에 따라서 순수보장형과 만기 환급형, 보통 보험 납입금으로 나누어진다. 종류에는 정기 생명보험, 연금 생명보험, 종신 생명보험 등이 있다. 보험의 구조는 보험료는 사업비 더하기 위험보험료 더하기 적립금의 구조이다. 적립금이 없거나 납입원금보다 적다가 만기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순수보장형이다. 사업비는 보험료 구성 중 하나로 보험회사가 운영비, 유지비, 판매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다. 사업비는 보통 1년 3년 사이의 앞부분에 주로 많이 차감하고 보통 7년간 차감한다.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는 총 보험 가입 금액의 8%에서 13% 수준. 종신보험의 사업비는 총 보험 가입 금액의 20%에서 40% 수준. 변액보험의 사업비는 평균적으로 12%에서 20% 정도가 차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명보험의 일반적인 구조는 나이가 높아질수록 위험이 커지므로 보험료가 올라간다. 기간이 길수록 사업비 부담이 커진다.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게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실비보상적인 상품에 중복해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많이 나가지만 비례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금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우체국 보험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재산과 관련된 위험을 보호하는 보험이다. 자동차, 주택, 사업장,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사고, 화재, 도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데 사용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의 타인에 대해 대인배상, 대물배상을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20대의 자동차 보험료는 보통 상당히 높게 책정된다. 장기 렌트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렌트사가 업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고려할 수 있다. 20대, 20세 평균 300만 원 만 26세, 평균 150만 원, 만 29세 120만 원. 30대, 평균 60만 원, 자동차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40대, 평균 50만 원에서 60만 원. 증권사. 증권사는 금융기관 중에서 투자자들과 기업 간의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증권사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하며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증권사의 주요 업무. 주식 매매 중개, 고객의 위탁계좌의 거래소 일부의 상장 종목 주문을 실행하고 주식 거래를 중개한다. 선물 옵션 매매 중개. 유가증권 매매. 금융상품 판매. 주식시장 분석, 주식 리서치. 증권사는 또한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도 중개 업무를 한다. 신규 상장을 하기 위한 기업 공개 업무를 하고 해당 주식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활동을 한다. 증권사 판매 금융상품. 1. ISA는 인더비주얼 세이빙즈 어카운트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한다. 3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고 총 납입한도는 1억 원이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손익통산 방식으로 계산된다. ISA 계좌의 투자 수익에 대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농어촌형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저율과세가 적용되어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된다. 이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납입해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이다. 이 계좌를 통해 연간 최대 공제한도 내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운용수익 과세 이연 및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어 활용도가 높다. IRP 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고
이 중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각 금융기관마다 투자 가능한 상품이 다르다. 3.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 생활 준비를 위한 상품으로 다양한 펀드 및 ETF의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가입기간 중에는 연간 납입금의 6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 5.5%에서 3.3%가 과세되는 세제 혜택 상품이다. 연금보험료 연간 1,5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수령액의 16.5%의 분리과세 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랩 어카운트. 증권사가 고객 돈을 대신 굴려주고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랩으로 싸듯 담아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 운용하는 특징이 있다. 랩 어카운트는 수수료가 있으며 펀드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 5. 증권사 CME. 6. 증권사 RP. 7. 증권사 발행어음.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는 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증권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며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를 운용한다. 펀드의 신탁구조. 투자자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펀드 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사무관리회사의 협력과 조화가 필요하다.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사모펀드는 크게 PF, 프라이버트 에쿼티 펀드와 헤지펀드, 헤지펀드로 나뉘어진다. 운용 스타일에 따른 펀드의 종류. 펀드의 종류는 운용 스타일에 따라서 크게 뮤추얼 펀드,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 인덱스 펀드로도 나눌 수 있다. 시가총액 방식의 펀드는 각 구성 종목을 비싼 시기에 공격적으로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다. ETF, ETN, 기타 파생형 금융상품. ETF, 딕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주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도록 한 펀드를 말한다. 이러한 펀드는 추종하는 지수의 구성 종목으로 펀드를 구성하기 때문에 ETF를 매수하면 인덱스 전체를 골고루 투자한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ETF의 실제 비용은 운용 보수를 비롯한 표기된 비용뿐만이 아니라 거래 비용, 롤오버 비용, 해지 비용 등이 별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다. ETF의 종류. 주식시장 지수 ETF, 업종별. 섹터별 ETF. 원자재형, 부동산, 채권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선물 ETF 비교 현물 ETF. ETF, JH9에 개설된 인덱스를 추종할 때 외환해지, 거래 통화가 내리는 경우에 리스크를 방어를 포함한 ETF로 환해지 비용이 추가된다. ETN, 딕스체인지 트레이디드 노트. ETN은 발행한 증권사가 해당 투자 자산을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매수한 범위 내에서 시장에 내놓은 물량을 투자자가 사고 파는 방식이다. DRS, 에쿼티 링트 시큐리티. DRS, 더리버티브즈 링트 시큐러티즈. KIKO, 낙인 낙아웃. ELS, DLS, KIKO 포함 상품들은 투자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조건과 리스크를 잘 이해한 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상품을 설계할 때 운용 측이나 옵션 매도자가 전문적이고 적극적이므로 투자자에 비해 유리하게 설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상품을 잘못 이해하고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조하는 연금으로 2024년 월소득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가구로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는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53만 5,680원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 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 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된다. 최대 50%.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상품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한정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인 상품은 다음과 같다. 1.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2.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3. 버팀목 대출. 4.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5. 주택연금,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는 연금형 금융상품이다. 만 55세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는 가입 가능하다.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금융상품이다. 임대주택, LH공사, 도시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 임대주택 주택공급사업자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도 임대를 통해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있다.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위치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다. 임대료는 공공임대, 주변 시세 대비 30%에서 70% 수준.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의 75%에서 85% 수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는 계좌 소유자가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액에 접근할 수 있는 은행과 연결된 신용카드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중간 형태의 지불결제 수단을 말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은행 잔액의 범위에서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신용카드는 통신비나 통신기기, 온라인 쇼핑, 주유, 문화생활 중 일부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소비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반면에 과잉 지출을 하거나 카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의 차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이다. 자동차 현금 구매, 할부, 렌트, 리스. 자동차 보험료. 만 24세 미만일 경우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70%에서 100% 이상 붙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다. 만 26세까지는 할증이 최대 40%까지 붙고 만 26세를 초과하면 보험료가 많이 싸진다. 중형차 자동차 보험료. 20대 300만원에서 110만원. 30대 100만원에서 80만원. 40대 평균 60만원. 자동차 현금 구매. 할부. 리스. 장기 렌트.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교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위의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요즘은 신차 장기 렌트를 보증금 방식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제5강 채권으로 연금 만들기. 채권 투자에 대해 먼저 설명하는 것은 다른 모든 투자에서 고려할 부분을 채권 투자가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채권의 수익률은 채무불이행 프리미엄, 신용등급, 유동성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 무위험 채권의 수익률로 구성된다. 이는 투자에 있어서 확실성과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운용기간을 고려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가 된다. 채권으로 연금을 만드는 이유는 IRP와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연간 1,5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되기 때문이다. 채권으로 연금 만들기.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인플레이션율이 4%,
이자율이 4%로 40년간 고정된 경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이때의 채권은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단은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 이자율은 채권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고 채권의 부도율이 다르다. 1. 20년 납입 후 20년간 수령하는 연금, 총기간 40년, 이자율 4% 연금 만들기. 2. 10년 납입 후 10년간 수령하는 연금, 총기간 20년, 이자율 4% 연금 만들기. 3. 후 10년 납입 후 20년간 수령하는 연금, 총기간 30년, 이자율 4% 연금 만들기. 납입기간과 연금 수령기간이 같으면 첫 회 납입과 첫 회 연금 수령 사이의 기간의 차이만큼 복리의 계산에 의한 연금이 만들어진다. 채권으로 목돈 만들기. 매년 목적 자금이 필요한 목표년도가 만기가 되는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 수익률이 낮고 어떤 면에서는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 1. 10년 적금 만들기, 연납 혹은 매월 연납 12개월로 월납. 2. 5년 적금 만들기, 연납 혹은 매월 연납 12개월로 월납. 채권 투자 이해하기. 채권은 채권 발행자가 정해진 이자율로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와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는 구조로 많이 발행된다. 채권 발행자가 회사인 경우에 회사는 자금 차입과 주주 출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을 창출해서 채권자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중에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구조이다. 채권 투자는 기간에 따라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채권의 수익률이 보통 예대마진을 제하고 지급하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장기 채권의 채권가는 수익률에 따라서 크게 변동하므로 장기 평균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채권 투자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채권 수익률이 장기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 채권으로 연금 만들기와 같이 분할 매수하는 경우에 리스크는 평균 금리에 근사하게 되므로 리스크가 크게 높지는 않다. 채권 투자의 활용과 세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연금 수령 시 합계가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퇴직연금은 3%, 다른 사적연금은 5%이다. 단, 연금 수령일 현재 70세 이상이면 4%, 80세 이상이면 3%, 종신형연금은 4%를 원천 징수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3.3%에서 5.5%가 된다. 연금 수령 연령대의 연금, 이자, 배당, 임대료 등으로 대략 월 소득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필요한 때에는 채권으로 연금을 만들기가 필요하다. 매년 일정한 수입이 되도록 관리하기가 쉽다. 또한 사정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도 연금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영상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 강의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investment.liveclass.com 라이브클래스 행복한 금융투자 강사 류상혁